사실 맨날 책에 있는 얘기는 안 하고 싶거든요. 책에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나도 힘 빠지고 듣는 사람도 힘 빠지고. 그래서 아까 어디 갔노? 이거 녹화하는 거는 방송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다 찍은 뒤에 올려놓을 겁니다. 예. 우리 수강 선생님 무료로 보는 겁니까? 그 유료로 가게 되는데. 유료라 해? 예, 예. 그거 뭐 그런 일부러 이제 인원이 붙어갖고 그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인수하고 그거 하고 했잖아요. 그죠? 예, 상관까지. 그 다음에, 아이고, 정제하고, 편제하고, 그지? 요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제 팔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재관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팔자를 딱 봤는데 재성이 일그러졌다. 아깝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일단 그 이야기부터 가는 거죠. 근데 정제성과 편제성의 그 어떤 속성 차이도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책에는 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제하면은 뭐 고정 월급이 뭐 어떻고 저떻고 편제는 사업 재물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정제라든지 편제라든지 보면은 이것을 이제 관을 대용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정제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고정성, 그죠? 항상 그거잖아요, 그죠? 제일 음양에 짝이 맞는 게 결국 정제잖아요, 정제. 그러니까 자기 팔자 내에 정제가 딱 드러나 있음으로써 벌써 뭐냐면 안정성이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안정성. 그죠? 안정성의 발생으로 인해서 뭔가 그 역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팔자가 설치고 다니고 막 뒤집고 다니는 건 뭐냐? 팔자에 정제가 없으니까 안정성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대음양도 맞고, 그죠? 큰 그림에서 볼 때,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일 반대편에 있는 거죠. 큰 원에서 볼 때, 맞으면서 음양까지 맞았을 때, 그죠?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보수성을 같이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항상. 보수성. 그래서 꼭 이게 고정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말한 신약 신강적인 면에서 신강적인 개념이 들면 다루는 품목이 정제성에 가까운 것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 품목이.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나도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이 나도, 써야 되는 물건. 내의, 그죠? 의식주 품목 있잖아요. 팬티 장사는 정제를 쓴다, 편제를 쓴다. 네, 정제를 쓴다. 이게 고정적으로 우리가 그 정제는 뭐 고정 월급 이렇게 박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실제로 해석할 때도 이렇게 적어줄 때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주 품목. 가장 이제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것. 바깥으로 뭐 화려한 옷을 쓰는 게 아니라 내일을 판다. 그죠? 뭐 우리가 짜장면 장사가 아니라 쌀 장사다. 전쟁이 나도 무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고정성의 이제 의미를 많이 가진다는 거죠. 정제라는 것은. 정제가 잘 기립된 물 있잖아요. 이렇게, 을묘하고 경일주다. 그러면 팔자에 관이 없어도 이런 것도 관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됩니까? 옛날 그러니까 이제 팔자를 볼 때 이런 게 있었죠. 신일주인데 갑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팔자를 보고 팔자에 벼슬이 없는데 이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립이 돼서 크게 잘생겼고 내가 신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것도 어떻게 보느냐면 직장이 범 같은 데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위아래 이렇게 기립이 돼 있으니 굉장히 세력이 큰 모양이고 천간까지 범이 올라온 것과 같으니까 대기업이다. 대기업에 범을 닮은 대기업은 롯데다. 그 마크가 범을 딱 마크를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ING 있잖아요. ING 생명.
번막하고 다니잖아요. 그 찍을 수 있다니까. 진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간지의 모양을 가지고도 그렇게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확장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확장의 내용을 이제 사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제해서 요것이 꼭 월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죠. 편제도 마찬가지죠. 편제도 전국 무대죠. 전국 무대. 요게 고정 무대라면 요거는 전국 무대다. 그죠? 그러니까 짝인 줄 알고 대음양은 맞았는데 그 짝이 안 맞으니까 결국 뭐냐면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요것이 전국 무대고 역동성을 가진다. 이거는 역동성이 아닌데, 그죠?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동성. 그 다음에, 융통성.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 유동성이 강한 거 있잖아요. 그죠? 현금 유동성이 강한 품목. 그러니까 팔자에 그게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그 품목을 많이 다루게 된다. 편제를 용을 쓴다. 진짜 오만 거 다 쓴다. 슈퍼마켓 아치. 그렇죠. 백화점 사장이 용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편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편제성제 편관. 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제죠. 강한 통제인데, 편관은 뭐 무관이요. 그죠? 무슨 특수한 그거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호랑이. 그죠? 그러니까 편관을 내가 쓸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호랑이를 내 짝지를 만들면 더 잘 살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이기기 어려울 때는 도리어 당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것은 가장 극의 요소가 강하다, 그죠? 극의 요소가 강하다. 결국 수명도 제일 짧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마비성 인자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오고. 그러니까 잘 쓰는 경우는 이 편관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를 갖다가 우리가 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현상에서 볼 때 형님이 명예로서 굉장히 잘 쓰고 있다. 그러니까 뭐 형제 중에 하나가 삐리삐리하다니까요. 이 편관에 의해서. 비견이나 겁재가 한쪽은 훼손이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관 쓰는 사람들 동생이나 형제를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발복을 못하고 허우적허우적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평가 논의 한다면 예. 겁재가 예. 항상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겁재가 대부분 그거 조화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일주의 편관이 병인데 신이 있으면 딱 그걸 해주죠. 예, 서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겁재도 나쁜 게 없다니까요. 편관을 중재해주는 역할들을 같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 기륭적 개념이나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가는데 결국은 잘 쓰면 오히려 권력으로 써버리는 것이고 이제 그걸 능히 이기기 어려우면 한때 그지 저 보안사령관을 하다가 이기기 어려우면 감옥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기륭은 한 자리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관이라는 걸 통제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면 결국 내가 머리 숙일 것이거든요. 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 그냥
갈 때마다 내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자리. 그죠?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면 이게 유권자가 되고, 유권자들이 관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선거운동 보잖아요. 그럼 관을 보면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예능을 하는 사람들은 관객으로 본단 말이에요, 관객.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그죠? 그걸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잘생기기만 해도, 그죠? 이게 잘생기면 내가 거기에 종속해서 사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사주를 볼 때 전부 다 일주 중심으로 봐가지고, 내가 잘났다 보잖아요. 이 팔자가 신강하고, 신왕관왕하냐, 뭐, 신왕제왕하냐, 이걸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뭐가 잘났냐? 제가 잘났냐? 관이 잘났냐? 관한이라도 하나라도 잘났다면 이 관에 의하여 뭐냐면은 이 사람의 삶의 모양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렇게 탁 있는데 멋있는 풀이 탁 있다. 그러면 요 놈이 들판에 탁 나 있으면 그죠? 들판에 나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풀인데 바위가 촥 이렇게 되어 있는 바위가 있다 이거예요. 이 바위 끝에 풀 한 자기가 탁 난이 하나 탁 이렇게 피어 있다. 그러면 이놈은 값이 좀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지잖아요. 우리 그 수석할 때 이렇게 보면 풀이 잘났냐, 바위가 잘났냐. 그죠? 이놈의 값어치는 요놈이 매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팔자도 보면 굉장히 신약한데도 고관에 뭐 우리가 이름을 더 날리면서 가는 팔자들 한 번씩 보면 많거든요. 그런 팔자들 보면 그 글자 8글자 중에서 일조론이라는 개념을 딱 빼놓고 잘난 글자가 뭐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는 잘났다니까 하나는. 그 잘난 글자에 내가 얹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삐리삐리한데 내 어깨에다가 별을 하나 탁 달아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내 앞에서 전부 충성 다 한다니까요. 별 보고 나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디서 매겨지느냐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값어치가 매겨지는 그 단위죠. 그러니까 평관도 결국은 그 짝이 안 맞는 거잖아요. 대음양에서는 짝인데 관이라는 것은 짝인데 근데 정관성은 뭐예요? 결국 보수성으로 가잖아요. 그죠? 다시 그죠? 이것도 음양의 짝이 딱 맞아버림으로써 보수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가장 전형적인 행정이죠. 행정 능력으로 가고 수구성 이런 것들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에 관이 많다. 그러면 피곤하다 삶이. 그래 보면 머리 숙여야 될 곳이 많다. 뭐 우리 격용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관운이 오면 관이 용신이라. 그러니까 금운이 용신이라 목일주인데 그래서 금운에 발달하였다. 아니라니까요. 관운을 지나면 누구나 피곤해요. 신약이건 신강이건 아무 상관없이 관운을 지나가면 무조건 피곤한 삶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용하여 썼으니까 거기서 자기의 삶이나 밥벌이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관운에서 다 피곤했다는 거예요. 관은 결국 뭐냐? 어느 인간도 내가 머리를 숙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신약도 있죠. 지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신약이라서 너무 밑에 빌붙어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본성. 그럼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관지진 어떻게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관운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직업적인 어떤 성공은 이룰 수 있으나 그래도 피곤다. 결국은 끝나고 나서는 병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왜? 관에 의하여 억압된 그것 때문에 관운이 딱 끝나고 그 압력이 해체돼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병이 온다니까 보통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으로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관을 방기하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편의는 그죠? 그죠? 계모요,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벼슬, 이렇게 옛날 책을 볼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벼슬로 가야 성공을 하던 시절에는 편인이든 정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벼슬길만 가면 이 팔자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편인과 정인의 그 속성이 완연하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편인은 주로 뭐냐면은 자격증이나 기술 중심이라는 거죠. 자격증, 기술 중심. 그러니까 이공을 나눌 때 그 개념도 있겠죠. 자격증이나 기술 중심. 그 다음에, 그 전문 기술, 뭐, 이런 분야로 우리가 가져요. 그러니까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인을 격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벼슬을 안 만나도 주로 자격증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직업을 구성해버리기 때문에 과거 사회의 어떤 책하고 별로 안 맞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정인 같은 경우에는 정인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주로 벼슬을 위한 학문이라는 거죠. 벼슬을 구하기 위한 학문. 근데 이런 팔자에 관을 못 만나면, 그죠? 사림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죠. 사림의 지도자. 현대사회로 치면 교수직, 그죠? 그 다음 학원 사업, 교육사업,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가면 자격증도 같이 들어가고. 이 툴 안에서 그냥 우리가 이제 팔자를 볼 때 아까 쭉 했던 것처럼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 없는 건 없는 거다. 상당히 말을 어렵게 하죠.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최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직업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까 편절 때 용을 쓰면 그렇다. 만약에 편일 때 용을 쓰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를 설명을 할까요? 편인일 때. 예. 편인을 용을 쓸 때 진을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성을 용한다. 이것은 실제 이제 격용설에는 나오죠. 인성을 용으로 쓴다 나오는데 우리는 인성을 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 아까 접니다, 저. 제가 진월에 격일주인데, 예, 요런 이제 용을 쓸 때 뭐냐. 진짜 오만 거 다 해본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전공이 2개다. 이렇게 하거든요. 전공이 2개다. 부전공 성공이다. 성공이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삶을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전부 독학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학원 같은 데 안 가보고 다 뭐든 취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편인생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제가 막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걸 다 다룰 때 해보면 거의 다 저 혼자서 맨날 연구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딱 가면은 또 다른 거 또 연구해보고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하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되고 그런 건데 한번 뒤에 이 공부하다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을 아마 보기는 어려울 거다. 자, 용리학이 들어갑니다. 이 용리학이가 제일 재밌는 이야기인데 진짜 와 이러노 장이 대포노 용
옛날에 저희 공부를 하면서 이 용에 대해서 도저히 이게 왜 그 무형의 동물을 이렇게 갖다 놨느냐, 12동물 중에서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 어느 날 탁 책을 이제 어떤 책을 하나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를 다 적어놨는데 이제 그렇게 고민 안 한 사람은 그 내용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부터 시작해갖고 수기가 퍼져나가는 어떤 과정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발생을 할 때 여기가 5양이거든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놈이 왜 봄과 여름 사이에 걸쳐서 용으로서 그죠? 4호를 열어주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목에서 화를 열어주는 중간 단계로서 뭔가 이놈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놈을 깨워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일정 수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할 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용의 전반까지가 목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 목 운동이라는 건 직진에 의하여 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쭉 오른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 만상이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오르는 힘에서 펼쳐내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여름이 열리는 거죠. 여름은 발산지기가 확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요 놈이 요 운동성을 요걸로 지금 바꿔주는 어떤 단계로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용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위로만 뻗어 오르는 그 운동성에다가 물질을 해준다는 거죠. 결국. 용이 물하고 많이 관련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뻣뻣한 데다가 물에 딱 담가두면 모두 다 수분이 들어가면은 퍼지잖아요. 그죠? 또 봄에 아지랑이 싹 올라가면서 용오름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지 혼자, 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묘를 지나오죠. 묘진으로 가잖아요. 그죠? 묘에 올 때, 묘가 허공 중에 유금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묘가 튀어오르면서 유가 가장 그 반대 기운으로서 그 반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운동이 반대에서 그 뭐냐면은 어떤 기운으로 딱 제일 일그러진 모양으로 유금이 있다가 묘가 올라오면서 유금을 동하게 하는 거죠. 이래서 충이 결국은 유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형을. 무형일 때는 유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유합 한다는 얘기 잘 아시죠? 진유합 금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봄에는 허공 중에 이 기운이 진유합 수로 바뀌어요. 실제로는. 뒤에 우리가 육합할 때 이제 진유합수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건데 와, 거짓말. 책에는 진유합금이라 나오는데 저는 또 어디서 거짓말을 또. 그러니까 봄에는 허공 중에 이 기운을 불러들여서 수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운성 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죠? 용 안에, 그죠? 뭐냐면 신금이 입고한다는 거 아시죠? 신금이 입고했는데 을개무하면서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신금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임수입고와, 그죠? 신금입고가 다 이루어지죠. 12운성 표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신금은 없어졌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상은 뭐냐? 이 목운동에서 뭔가 물질을 해줘서 만상에 수기를 싹 발라주면 이제 밖으로 펼쳐낼 수 있는 운동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빳빳하게 말 안 듣는 사람도 돈 좀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면 다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죠? 이걸 하면서 이 용이 결국 뭐냐면 만상에 수기가 쫙 올라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극단으로 수기를 다 들어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 말하는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이고 가장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이 분열의 극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분열의
극단. 극단으로 분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 이게 만상을 이루었다는 거죠. 만상. 그죠? 그러니까 용이 만들어지는 모양이 보면 용이 하늘로 극단으로 올라갔을 때 이 수기들이 들려 올린 상태에서 뭐냐면 뭉친 게 구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름을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용의 모양이 변화무쌍한 그렇잖아요. 그놈이 언제 내려와요? 다시 그 환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려면 4, 5에서는 계속 들려 있겠죠. 왜냐? 여기서부터 육양이 일어나고 계속 들어 올리는 거죠. 4에서. 5에서는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아직 양기를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음이. 그죠? 그 다음에 미에 이르렀을 때 이음이 올라오면서 아직도 양기를 이기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삼음이 올라오면서 드디어 음기가 양을 이길 수 있죠. 그래 놓으니까 요때 뭐가 해요? 임수가 장생을 하잖아요. 들립니까, 말이? 그래서 뭐냐, 이렇게 사음이 들릴 때, 신에 갔을 때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신날에. 그래서 다 들어 올리는 이런 글자들이 모일 때 신기 발생이 이루어지거든요, 신기 발생. 그러니까 안에 체질이 그게 잘 안 되면 그 체질에 의해서 안에 그 신장이 그 수기를 못 잡아주면 안에 열기가 뜨면서 뭐냐면 신기 발동이 잘 일어나거든요. 정신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보통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글자로 모인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제정신으로 언제 돌아온다? 신운이 오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급으로 가는데, 이거 고급편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목운동, 이것도 마치 사람 신체에서 어린애들은 살이 안 찌고 위로 자라잖아요, 위로. 옆으로 안 자라죠. 그래서 옆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진운동이 잘 안 일어나면 살이 안 찌면서 길이만 자란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게 체질에도 그렇고 자연의 운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 용이 그래 해서 뭐냐. 진에 가서는 이 사오미에서는 토운동, 그죠? 수를 막는 방제운동과 같은 거죠, 결국은. 수기를 지 맘대로 못 움직이도록 해주는 토운동이 쭉 이루어졌다가 신의 중반까지 갔을 때, 그죠? 다시 수운동으로 환원돼 버리는 거거든요. 뭔 이야기까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역학 공부를 하면 자연의 운동성하고 이렇게 막 연구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용이 그렇게 이제 만상으로 다 퍼져나가면서 일구어지는 것이 그게 용의 움직임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 야, 용 올라간다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자연을 쳐다보고 있으면 옛날 사람이 저걸 보고 용이랬구나. 그러니까 신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신날 비가 안 오면 사오미에 많이 들렸잖아요. 이 화기에 많이 들렸으면 유술 가면서 어떻게 돼요? 술에서 화기가 다 들어가 버리면 확실하게 비가 술날 해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2002년도에 이런 보험이 있었어요. 그 날씨보험이라고 놀러 가기 전에 5만 원 넣어놓으면 그날 비 와보면 200만 원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90% 다 맞췄다니까요. 그 비 오는 날.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다 이러면서. 보험회사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그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사실 재밌는 건데, 자연의 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면 되는데, 뒤에 맨날 책 보고 공부하는 건 뭐 하느냐, 뭐, 갑이 진을 만나면 뭐 이상한 용어들 나와가지고 용하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배우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막 한 3년, 4년 하고 나면 지식은 아는 게 많은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용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좀 새붙는데,
실제로 다 지금 다 할 줄 안다니까요. 팔자를 딱 봤는데 팔자에 인묘진이 있다. 이 사람 뭐 하겠다? 목기잖아요. 그죠? 목운동성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든가 세워 올리는 일을, 그죠? 장식,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품위로 봐서는 교육, 그죠? 그러니까 곡직지물을 다루든지, 이게 책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기초편에. 곡직지물을 다루든지,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우는 것. 그런 것을 분명히 다루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환불해드린다. 그죠? 사오미가 팔자 내에 쭉 일어났다. 이런 사람이 직업적인 걸 다룬다면, 그죠? 공공성에 많이 다룬 분야를 다루고 있을 것이다. 그죠? 신유수를 다룬다면, 그죠? 보석을 다루든지, 팔자 내에 지지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청단에 있는 글자를 일주로 자꾸 맞추는 습성 때문에 그렇지, 그죠? 신유수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을 다루든지, 보석을 다루든지, 철물을 다루든지, 예? 결국 종격지물을 다루고 있다. 그죠? 해자축을 한다면 세속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교육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봤는데 무일주다. 와, 재성으로 해자축을 쓰니까 이 사람 사업을 하는데 만화방 사업하고 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 확장성을 그렇게 가져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공성이라든지 공명정대한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번말개날 해라잖아요. 번말개날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호수로 운동성이 일어날 때, 그죠? 그죠? 그런 거 실험해 보셨어요? 약속, 돼지, 토끼, 양날 약속하고, 탁 통계 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해보면, 제가 그냥, 우리도 관찰을 해보고 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관찰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는데, 12분별, 저놈하고 내가 오늘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유축날,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근데 저놈하고는 이제 끝이다. 분별한다 이거잖아요, 분별. 그죠? 적과 아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닭은 C12비를 가리는 정확한 힘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분명히 C12비를 잘 가리는 인간이다. 왜 이게 아르게 했던 거죠?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운동성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딱 할 때, 그때의 그 사람이 가진 간지를 딱 보면 그 분야 안에서 놀겠다. 이게 습관화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권력성을 가지고 있다. 유, 진, 인신, 사술. 딱 그 글자 안에 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친적인 개념도 이제 우리 포괄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그죠? 식이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 재성이 있느냐. 재성이라면 정제냐, 편제냐.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관성. 관도 편관이냐, 정관이냐, 편인이냐, 정인이냐, 이렇게 딱 따져가지고,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인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의 원동력이잖아요. 그죠? 인성이라는 것은. 요놈과 짝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놈과 짝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재와 인수의 논리, 재인의 논리인데, 재성이 일종의 어떤 큰 쇠추와 같다면 인수를 뭘로 보면 되냐면 여기 말뚝이 있다. 말뚝이 있으면 인수를 요 고무줄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딱 해보면 팔자의 재성이 강하다. 이것은 뭐예요? 사회적 융통성이고 금전에 대한 융통성, 무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무대. 그런 것들이라면 인수는 뭐냐면 그것을 조절해주는 조절자와 같은 거거든요.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면 우리가 굵은 고무줄에 쇠를 하나 묶어놓고 빙빙빙빙 돌리는데
인수가 강하면 고무줄이 굵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겠죠. 빙빙 요 중심에서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 그 사람의 주기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삶의 주기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보면 되고, 재성이 강하고 인수가 굉장히 약하다. 재는 이렇게 크고, 인수는 고무줄 이렇게 약하게 있다.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평 갔다가 평 왔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삶의 주기를 보면 이렇게 가요, 실제로. 천당 같다, 지옥 같다. 그래서 팔자에 인수가 없으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와 같은 것이고, 브레이크 없는 차하고 똑같다는 거죠. 커브길이 왔을 때 한 방에 아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해 보는 게 인수 없으면 니 망해봤지? 그냥 간단하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인성을 대신하는 글자도 있죠. 이제 뒤에 우리 신사를 할 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성이 강하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거든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인수가 강하면 그것도 꼴통이 돼요. 너무 강하면. 자기 생각 중심에서 나는 실수 안 했는데 하는데 놈들은 다 피해를 입고 있거든. 그렇죠. 식상은 뭐냐면 배려성이거든요. 배려. 성품에서 배려성.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그러니까 딱 팔자를 딱 봤는데 여자가 식신상관이 많고 인성이 없다. 그러면 한 번만 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 잘 준다니까. 왜? 배려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막 주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 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인수가 강한 거하고 이게 식상이 강한 거하고 이 공략법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책에서 식상이 여러 개로 만발하면 이 식상이 뭐예요? 결국은 꽃이요, 꽃의 향기고 생식기단 말이에요. 생식기가 여러 관을 짝을 짓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인수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화력을 갖추기 때문에 여러 개 있어도 인수가 잘 놓여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절력을 딱 가져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없으면 무조건 망해봤다. 뭐 오늘 외우는 방식은 이걸로 가는 거죠. 식상이 있으면 잘 준다. 그죠? 관이 있으면 일종의 뭐냐면 이거 같은 게 형식주의거든요. 형식. 너한테 보일 거냐 말 거냐. 그죠?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은 왜 이것을 사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 논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꾸 구분하는 법을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관은 미약하고 관이 없거나 미약해요. 영업들은. 그러면서 재성은 강하고 인성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팔 때 비도덕적인 형태라도 돼버려야 그거라도 잘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 거죠. 이렇게 개미, 4월 요런 형태들이 있다. 그러면 인성은 공망 맞고 그죠. 재성은 물이 져 있잖아요. 그죠. 4, 5, 미 이렇게 화국으로 물이 져 있으면 이런 건 영업으로 확 가버리는 거죠. 그 여자가 아무리 다관해도 식상이 없으면 결국 뭐냐? 서방 없다니까요. 잠시 짝짓다가 말아버리고 찍다 말아버리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 결국 식상이 잘 나와 있으면 이게 손발이 길잖아요. 표현하는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실제 신체 구조도 하고 그 길어지죠. 손발 자체, 이목구비 이런 것들이. 인성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식상이 짧아지면서 목이 하고 공부는 잘하지. 앉아서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식상 없고 재관이 있으면 유통납품 이라고 한번 버리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 구조 안에서 다 놀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재로 가느냐 관인으로 가느냐 가장 큰 틀은 그걸로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 툴을 안 벗어나요. 오늘 쭉 해준 것들 중에서 그 삶이
결국은 뭐냐, 아무리 자기가 신약해도 있잖아요. 식재에서, 식신생재의 모양에서, 요게, 갈 때, 자기가 신약하면은 결국 굉장히 이제 미약할 때는 관에 소속돼 있다가, 결국, 록이나 양인이 뜰 때, 우리가 12운성에서 록이나 양인이 뜰 때, 결국은 독립성을 일으켰다가, 또 고거 운 가쁘면 딱 같이 가고 이것을 반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됐다 안 됐다 이것도 어떤 운 따라서 주인으로 갔다가 객으로 갔다가 의탁해서 살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관찰해 보면 돼요, 실제로. 빠져먹는 게 하여튼 비겁 있으면 팔자죠. 부자 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식상 있으면, 뭔가 생산해내고, 기르고, 가르치고, 키우고 할 수 있다. 그죠? 재성이 있으면 무대가 같이 있다. 그 다음에 관이 있으면 내가 머리를 숙이고 출근할 곳이 있다. 그 다음 인수가 있으면 결재권을 다룰 수 있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결재권이죠. 불쌍한 게 그런 거라니까. 관은 잘생겼는데, 인수가 약하면 결국 고관으로 가면서 그것도 위태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나기가 참 하나 잘나기가 그래 어렵다는 거죠. 잘난 팔자는 그 옆에 건드리는 글자 없이 대부분 무슨 글자도 하나가 잘생긴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일 철학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았던 팔자가 요 팔자죠. 갑술이 아니다. 갑술? 가보다, 가보. 가보. 그 다음에, 병. 사오. 개미. 그 다음에, 무. 이거구나. 기사. 시가 있는데, 요걸 철학관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대여섯 군데 가고 유명하다는 데 가고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계일주가 사, 오, 미 저렇게 재성을 확 무리져 깔고 그래 했는데 이제 밑에 있는 그 도사님이 딱 적어주기를 이래 적어주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 밑에도 헷갈릴 뻔 했다더래요. 언뜻 봐가지고 제 1번 법무 딱 이렇게 딱 적어주니까 그 사람 바로 옆에서 그러다 역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난 것을 보는 그 눈이라는 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옴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오행적 세력에서 화국이 있을 때 기토 하나가 다 뿌리를 다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평관이잖아요. 평관에 정치성 같이 붙었죠. 그 진주지방 법원장 팔자거든요. 이런 팔자가 이제 잘 헷갈리는 팔자죠. 그러니까 잘난 게 뭐냐? 억수로 신약한 명조잖아요. 명조로 따져도. 근데 이제 저런 것들 이렇게 볼 때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면 결국 잘난 것, 세력 있는 것, 그런 걸 보는 거니까,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 놓고 이런 관점에서 왜 벗어났느냐 예문을 한 번씩 들고 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고 눈을 한 번씩 터보면 되니까. 아시겠지? 결국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이 필요한 거죠. 나름대로 쪼개보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이제 강압이 되잖아요. 예. 재성을 잃었다 이런 건 나중에 물론 하시겠지만 내 관이라든지 내 새가 예. 옆에하고 짝짓기를 해버렸다. 예. 이래갖고 모양이 변해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합도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48세에 들어버린 거 예. 세배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팔자에 있을 때 그것도 그 고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 형태가. 예.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다 뒤에 이제 육합 할 건데 육합 할 때 또 그런 거 설명하고 예. 하여튼 오늘
전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만 어찌됐든 된 겁니다. 책에 있는 건 웬만하면 안 했어요. 예. 하여튼 까지 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